어령봉투입니다. 자, 오늘 6월 1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서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뭐 많은 뉴스와 뭐 분석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들이 시중에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페에서 이제 이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방을 다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따로 한번 이쪽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쪽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VIP방에서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이 국제유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 우리 이제 계속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 원유 재고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좀 나온 상태고요. 이 국제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그동안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의 원인, 가장 주된 원인은 러시아 제재 이로 인해서 공급량 부족,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뉴스가 맞다면,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국제시장에 원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했죠. 기존에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국제유가가 올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훼손되는 상황이죠. 수요 부족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언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지 여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 이 사우디 방문 이후,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란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간 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국제유가에 대해서 매일 좀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장 전에 9시 반쯤 돼가지고, 어젯밤 9시 반쯤 돼가지고, 미국의 이제 5월 소매 판매 수입 수출 물가들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컨센보다도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상당 부분이 가솔린 가격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좀 나왔고요. 수입 물가는 조금 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수출 물가는 좀 더 오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만 전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공급망 불안의 심리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 장 전에 이 선물 지수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주택 건설 같은 경우는 경기, 지금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올 3월부터인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채 금리 급락을 했고, 국제유가 급락했던 부분이, 하락했던 부분이 일단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ECB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없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해석들이 조금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어제 FOMC 내용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FOMC에서 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일단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안에 내용 이제 몇 가지를 보면요.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2.8%를 예상했는데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올해 실업률 기존에 3.7% 예상 아니죠. 3.5% 예상을 했는데 3.7%로 조금 늘어났어요. 3.7로. 파월 의장이 그 얘기 했었죠. 4.1%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4.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견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 파월 의장의 생각,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4%대까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그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기존에 4.1%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올라와서 4.3% 정도 예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5.2% 정도 예상을 했고요. 사실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죠. 전부 다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연준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급하게 긴축을 할 필요는 없어가 지금까지의 스탠스였고 액션들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야, 처음에는 연준의 얘기를 믿고 갔는데 연준이 점점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준의 신뢰도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이 괜찮아 했는데,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 인플레이션 감당 안 되고 이거 결국 고정화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이 연준의 이 스탠스와 다른 훨씬 더 긴축적인 이 매파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다급해진 면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래는 50bp 정도, 이제 대놓고 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식의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50bp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FOMC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달 50bp 정도, 빅스텝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 근데 블랙아웃 기간 한 3, 4일 동안 나왔던 지표들이 너무 인플레이션들이 높게 나오고 피크아웃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이례적인데, 이런 경우가 정말 지금까지 몇 번 없었는데 요 블랙아웃 기간에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7월 달도 75bp 가능성을 조금 낮췄죠. 요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 기준금리,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4%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3.4%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어제 0.75를 올렸기 때문에 1.75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1.5에서 1.75가 지금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현재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3.4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최대 175bp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3.4까지 갈라 그러면요. 이렇게 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75까지 갈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75 올리고, 그 다음 50 한 번 올리고, 그 다음 25 이렇게 가면 나오겠죠. 요거예요. 지금 요게 기본 스탠스로 아직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게 아직까지는 기본 스탠스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파월 의장이 요걸 조금 좀 찝찝하게 얘기를 했어요. 찝찝한 듯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올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봉쇄에 따른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가장 주의 깊게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리 인상의 상황을 보면 7월, 9월, 11월, 12월 4번 남았잖아요. 4번 남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요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내년에는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5bp씩 두 차례.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점도표상으로 보면. 그리고 후년에는 오히려 한 2회 정도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점도표상으로 발표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동성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시기를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때로 가는 거죠. 중국 상황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지금 중국 상황 따라갈 거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 초부터 긴축을 시작을 했고 작년 9월부터 긴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이 확장 정책,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통화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작년 9월부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긴축,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부터 중국이 긴축하기 시작했던 그 부분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작년 9월부터 완화했던 부분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갔던 건데, 지금 올해 3월부터 올렸으니까 1년이면 내년 3월이거든요. 내년 3월인데 연준에서는 일단 내년까지는 긴축을 할 거야. 대신 긴축 속도는 확실히 완화시킬 거야. 그리고 후년부터는 완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만약에 요번에 지금 75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75를 한 번 더 올리거나 50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었을 경우에 아마 내년 정도 선에서 경기 침체 우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제 연준의 이 상황은 시장 대비해서 놓고 보면 매로 탁 하고 날아가서 출발을 했다가 75bp 올리면서 매의 날개짓으로 비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 비둘기로 착륙하는 이런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FOMC에서는 50bp 또는 75bp 요건 이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향후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75bp 요번에 인상한 건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일단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가지 않을 거야. 연착륙 가능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QT 더 이상 손 안 대고 원래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물가 헤드라인 물가 지표죠. 물가가 월별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얘기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얘기,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를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제 제가 이 오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제 조건이 있었죠. 시장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 QT 6월 75bp 올릴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다. 일단 7월도 50 내지 75를 얘기했지만 경제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 더 이상 여기서 더 공격적인 MBS 매각하는 거 이거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말 안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의 연착륙,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됐고요. 점도표상에서 찍히는 값과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 이제 연준의 신뢰 회복, 이 부분 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장도 일단 연준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와줬다라는 거에 오늘 새벽까지는 일단 우호적인 반응을 해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만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난번 FOMC 때도 FOMC 직후에 4% 상승 이후에 그 다음 날 5% 하락을 했습니다. 되돌림을 완전히 크게 줬었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미국 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금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이거 뭐 말씀드렸던 거에서 만약에 연준이 그러면 다음 달에 75bp를 또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달 75를 올리고 다음 달도 만에 하나 75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점도표가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두 개 지금 150으로 올렸잖아요. 150으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25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인상을 안 하겠죠. 이런 상황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걸 기본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기본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표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9월 한번 쉬는 거 이건 뭐 어린 반푼어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면 왜 75를 못 박지 않고 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75를 안 올리고 싶다는 쪽에 뉘앙스를 크게 보였어요. 요번에도 75를 안 올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거고 다음도 75를 가급적이면 올리고 싶지 않아라는 쪽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75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때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해서 완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으로 당겨질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도 보고 있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 침체 시그널들 막 튀어나오면서 막 이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최대한 덜 맞고 싶다. 즉 연착륙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75를 못 박지 못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가급적 연준은 매파로 최대한 매파로 먼저 가고 싶지는 않아. 시장이 매파로 가는 걸 따라가기는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안 따라가면 연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연준이 막을 수 있는 만큼은 막아서 덜 매파적으로 가면서 이 상황을 연착륙시키고 싶어. 그러면 다음 FOMC 때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표가 물론 7월 달에 이제 7월 달에 나오게 될 6월 지표들이겠죠. 이 6월 지표가 만약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50을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먼저 일단 꺼내 놓은 겁니다. 시장에다가 무조건 75라고 못 받고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마라는 걸 미리 경고한 거죠. 일단은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무튼 일단 어제 하루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다행스럽게 시장이 반응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 1800포인트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자리까지는 지금 뭐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긴축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걸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1,000포인트에서 걸린 거고요. 11,000에서 11,3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다가 제 바람은 11,300 위에서 좀 안착을 하고 놀아줬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안정화 이후에 조금씩 이제 점진적인 반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 안정화라고 하는 자리를 11,300포인트 위에서 안정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11,000에서 11,300 사이에서의 안정화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요 안에서 노는 정도의 흐름 정도 일단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조금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미국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미리 선반영을 했던 측면이 있고 어제 우리 시장 유독 더 급락을 했잖아요. 과도한 하락이 좀 나왔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매도가 시장 지수 하락만큼 나온 게 아니었죠.
아니었다 그랬어요. 좀 매도를 안 했는데 시장이 더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잘 빅스텝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향후 우리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조금 양호하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또 이 둔화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원래 장 초반 시작할 때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이 선현물 모두 매수로 전환된 상태고요. 코스피 매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고 코스닥 매수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아직 선물 매수가 지금 지수를 끄집어 올려주고 있고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우호적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거의 대부분 뭐 지금 오늘 업종 섹터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리비안 관련 섹터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금속 섹터들 조금 움직임 약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비료 섹터, 조선 섹터 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종목들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엔솔, LG화학, SK하이닉스, 카카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역시나 하이브, 뭐 이거 현재로 봤을 때는 어제 좀 주소 담는다고 담는 이 회사의 사측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모자란 모습이긴 하고요. 하이브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일단 시간대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위메이드, 가온칩스, 천보, 오스템 임플란트, 심텍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세아 메카닉스, JYP 엔터, 나노신소재, 루트로닉, 알테오젠, 원준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2460 이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어제 말이 안 되는 상황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해서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흐름은 괜찮은데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 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내일 미국 시장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느냐 많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되돌림 만들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이 윗꼬리를 많이 다느냐 안 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윗꼬리를 만약에 많이 달고 마감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일정 이상 되돌림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윗꼬리를 많이 안 달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오늘 마감이 됐다. 그러면 내일 2500 선 위로 올라서면서 252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최소한 2520 위에서 시장 안정화 흐름, 반등 상승까지는 아니라도 안정화 흐름 나와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2520자리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 이 청산 가치와 거의 동일한 자리 정도 좀 됩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청산 가치 정도까지라도 올라와서 여기서 이 안정화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흐름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윗골이 크게 안다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런 정도까지 오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